우리네 삶, 참 알 수 없는 실타래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가족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켜켜이 쌓인 오해와 상처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제사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덮어두었던 감정의 응어리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곤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가족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후 5시 김해 김씨 종갓집 안채는 조상님께 올릴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매년 이맘때면 똑같은 풍경, 똑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큰 며느리인 나는 동생들과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정신없이 움직였다. 남편의 막내 여동생인 지숙이는 벌써 3년째 제사에 불참하고 있었다. 미국에 유학 간다고 하더니 결혼 후에는 아예 발길을 끊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그래, 각자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 애썼다. 그런데 올해 제삿날 아침 시어머니의 찌푸린 미간과 함께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지숙이가 온단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난 몇 년간 연락조차 뜸했던 지숙이가 갑자기 제사에 온다니. 그것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큰형님은 헛기침을 하며 그래도 오는 게 어디냐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작은 형님은 이번에 또 무슨 일 벌이려고 오는 거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사실 그들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었다. 지숙이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 사이에서 꽤나 튀는 존재였다. 공부는 잘했지만 늘 자존심이 세고 쉽게 상처받는 아이였다. 그리고 그 상처를 곱씹고 또 곱씹는 성격이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인 저녁 무렵 드디어 지숙이가 나타났다.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에 나는 순간 숨을 헉 들이켰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 아니라 마치 패션쇼에라도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녀의 한쪽 어깨에는 세상에 그 비싸다는 H사의 명품백이 떡하니 걸려있지 않은가. 우리 집안 형편에 감히 상상도 못할 명품백이었다. 순간 집안에 흐르던 바쁜 움직임과 정적, 그리고 웅성거림이 뒤섞였다. 명품백보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얼굴이었다. 예전의 순진하고 여렸던 지숙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냉정하고 싸늘한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표정. 마치 복면가왕의 참가자처럼 가면을 쓴 듯했다. 어머, 지숙아. 내가 여길 웬일이니? 시어머니는 반가움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숙이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거실에 놓인 제사상이었다. 상 위에는 조상님들을 위한 정갈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졌다. 지숙이의 시선이 제사상에서 천천히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벼려온 칼날처럼 가족들의 심장을 겨냥하는 듯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분명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제사상에 둘러앉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절을 올리는 순간에도 지숙이의 존재감은 마치 커다란 돌덩이처럼 우리를 짓눌렀다. 그녀는 꼿꼿이 앉아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절을 할 때도 다른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시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지숙이에게 말을 건넸다. 지수가 오랜만에 왔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야지. 음식도 많이 준비했다. 지숙이는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젓가락을 들 생각은 하지 않는 듯 했다. 그때 남편의 작은 형수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근데 지수가 요즘 많이 바빴니? 언니들한테 연락 한 번 없어서 걱정했잖아. 우리도 사는 게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재산은. 작은 형수는 말을 흐렸다. 지숙이가 고개를 들어 작은 형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 작은 형수는 순간 움찔했다. 바빴죠. 아주 많이 바빴어요. 지숙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동안 언니들이 저 걱정 많이 해주셨나 봐요. 정말 감사하네요. 비꼬는 듯한 어조였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지숙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손을 넣었다. 순간 모든 가족의 시선이 그녀의 명품백으로 쏠렸다. 그녀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서류철이었다. 누렇게 바른 종이들이 가득한 서류철. 지숙이는 그것을 식탁 중앙에 툭 던지듯 놓았다. 이게 뭔데?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것들이죠. 지숙이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는 서류철을 열어 맨 위에 있는 서류 한 장을 펼쳤다. 20년 전 제가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려 했을 때 아무도 저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셨죠. 오빠들은 각자 자기 사업에 바쁘다며 언니들은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다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때 저는 매일 밤새워 아르바이트를 했고 결국 학자금 대출에 허덕여야 했어요. 그때 제가 겪었던 서름, 여러분은 아세요? 큰형님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지수가, 그때는 우리도 다 힘들었을 때였잖아. 그리고 내가 알아서 잘 해낼 거라고 믿었다고요? 지숙이는 비웃듯이 말했다. 아니요. 저에게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죠.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과거 딸에 대한 차별이 분명 존재했던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류철 속에는 그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서류,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냈지만 답장조차 오지 않았던 수많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지숙이의 오랜 상처와 분노가 응축된 증거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가했던 무심함과 차별이 그녀 안에서 거대한 복수심으로 자라났던 것이다. 명품백은 단순히 그녀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룬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 가족에게 되갚아 줄 것을 예고하는 상징이었다. 지숙이는 계속해서 서류철을 뒤적였다. 이번에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지숙이가 초라한 옷차림으로 다른 형제들 뒤에 서 있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오빠들 졸업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저는 저 뒤에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느껴졌다. 그때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늘 그랬어요. 가족의 기쁨 속에서 저는 늘 소외되어 있었죠. 오빠들의 결혼식, 언니들의 출산 그때마다 저는 그저 멀리서 박수나 치는 존재였어요. 누구 하나 저에게 진심으로 손 내밀어 준 적 없었죠. 작은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가, 우리가 언제 너를 소외시켰다고 그래. 다들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 워낙 똑똑하고 야무지니까 그건 무관심이죠. 지숙이는 작은 형님의 말을 잘랐다. 알아서 잘할 거다는 말로 저를 외면했던 거죠.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얼마나 힘든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족들의 심장을 찔렀다. 사실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바쁘다는 핑계로 지숙이의 외로움을 모른 척했었다. 그녀가 똑똑하고 강인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던 것이다. 그녀의 명품백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모든 무관심과 서름 속에서 홀로 악착같이 살아남아 이뤄낸 증거였다. 지숙이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몇 년 전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가족들이 모여 병원비와 간병비를 의논했던 기록이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다들 모여서 돈 거둘 때 저에게는 연락도 안 했죠. 저는 막내니까 돈도 없을 테고 그럴 여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매달 꼬박꼬박 어머님 병원비 보냈다는 사실은 아세요?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시어머니조차도 놀란 표정이었다. 지수가, 내가 언제 난 정말 몰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숙이는 그동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그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니. 그동안 가족들이 지숙이에게 가했던 무심함과 차별이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가족에게 버려진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에게만이라도 저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지숙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명품백 이것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모욕 속에서도 제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명품백은 복수의 도구이자 그녀의 생존 증명서였던 것이다. 온 가족은 침묵에 잠겼다. 제사상의 음식들은 더 이상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지숙이의 뼈아픈 과거와 우리의 이기적인 무관심이 만들어낸 차가운 현실처럼 느껴졌다. 이제 이 가족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다. 지숙이는 마지막으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낡았지만 그녀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수첩이었다. 이 수첩에는 제가 가족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해주려 했던 말들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죠. 아니,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첩을 펼쳐 그 안에 적힌 글귀들을 읽어내려갔다. 지수가 힘내렴. 내가 자랑스럽다.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단다. 너무나 평범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지수기에게는 평생 듣고 싶었던, 그래서 끝내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저는 이 집의 막내딸이었고, 오빠들에게는 여동생이었고, 언니들에게는 시누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나 지숙이는 아니었어요. 그저 막내였고, 동생이었고, 시누이였을 뿐이죠. 제 이름 석자로 저를 불러주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보다는 깊은 체념으로 가득했다. 시아버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큰형님과 작은형님,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우리는 지숙이에게 얼마나 잔인했는가. 그녀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싸워왔는지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명품백은 그녀가 이룬 성공의 상징인 동시에 가족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누구인가요? 저는 오늘 이 제삿날에 굳이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지숙이는 말을 이어갔다. 조상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겪었던 모든 서름을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약한 지숙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혼자 힘으로 일어섰고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불쌍한 막내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후련함도 안겨주었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제사상 위에는 조상님을 위한 음식들 대신 무거운 침묵과 후회,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놓여있는 듯했다. 지숙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백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녀는 가족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텅 빈 제사상과 흐느끼는 시어머니, 그리고 고개 숙인 가족들.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비극적인 그림 같았다. 지숙이의 복수는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는 그저 가족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도 아프고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을 뿐이었다. 이 가족은 과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금이 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 질문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와 무관심이 오고 갔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통의 부재와 차별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무심함이 가장 큰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첫걸음일 것입니다.